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40년째 뻥튀기를 튀겨왔다는 육림고개의 뻥튀기 아저씨 황선철 씨. 간식거리가 넘치는 요즘 강냉이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황선철 씨의 솜씨를 잘 아는 단골들은 이곳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만의 노하우로 커피도 로스팅한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추억의 간식 육림고개 뻥튀기를 맛보러 가봅니다. 묵었던 겨울의 분위기를 깨고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나 꽃놀이를 가는 것은 어려운 이때 집안으로 봄을 들이면 어떨까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비롯해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신시켜줄 꽃까지 봄의 전령사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업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 회원들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중국과 캐나다의 상설 판매장도 문을 열 예정인데요. 해외 시장의 원주를 널리 알리고 있는 수출 역군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자 봄철에 대청소 많이 하는데 명수 씨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그럼요. 아, 그래요? 겨우내 입었던 옷들 정리하고요. 네. 덮었던 이불들도 정리하고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묵은 때 확실하게 벗겨내면 그게 바로 봄맞이 대청소가 아닐까 싶어요. 이론은 확실하네요. 네, 그럼요. 자, 청소가요. 사실 몸도 좀 힘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 좀 짜증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막상 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 실제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상쾌해지고 여러모로 또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계속 대청소를 미루고 있는데요. 네네.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번 주말 이용해서 봄맞이 대청소 확실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걸어볼게요. 네. 자, 창문을 활짝 열고 실내 청소를 할 때요.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내어보내고 바깥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잖아요. 네. 이것처럼 마음의 창도 활짝 열고 스트레스는 바깥으로 좀 날려보내고요. 좋은 기운, 긍정적인 생각들로 꽉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 여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박진영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화요일 저녁은 역시 저와 함께 하셔야겠죠? 오늘도 재밌고 좋은 소식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진영 씨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이죠? 제가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간식을 좀 맛을 보고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러요 계속. 그 인기 많은 간식이라고 하면요, 뭐 타르트나 뭐 네네. 여러 가지 빵류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뭐 또 뭐가 있죠? 뭐 조각 케이크 이런 것들이 인기 많잖아요. 참 좋아요. 근데 예. 그런 간식보다도요.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간식인데 이 간식은요. 뭐 우유랑 먹어도 굉장하고요. 이 맥주랑 먹어도 끝나는 이 맛있는 간식 대체 뭘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온 국민 간식 뻥튀기. 혹시 지금 입이 심심하신가요? 건강한 주전부리를 원하시나요? 그럼 다 함께 외쳐주세요. 뻥이요! 춘천 육림고개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추억과 행복을 뻥튀기 해주는 이곳. 무엇이든 튀겨주는 뻥튀기 아저씨 황선철 씨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요즘 SNS상에서 유명한 춘천의 핫플레이스 육림고개입니다. 사실 오래전 저희 할머니 때부터도 이 육림고개 시장이 가장 핫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요즘 이곳에 아주 맛있는 디저트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 현대 간식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이 간식이 있는데 이거 힌트를 좀 드릴게요. 뻥! 항상 정겨운 대포 소리가 들리는 곳 바로 이 집입니다. 이곳만 시간이 좀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면부터 너무 화끈한 뻥튀기 가게의 첫인상. 항상 아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 이 강냉이 집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하시고 저는 97년도 그때 이제 제가 하게 됐죠.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7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 대를 이어서 지금 행제 한 41년 정도 됩니다. 이 집에서 장기 근속 중인 뻥튀기 기계. 부수에 주물이다 보니 우선은 뜨겁게 예열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튀면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물이 묻기도 하나요? 예, 이게 이제 다 달았다는 거고 안 달았을 경우 물이 그냥 이렇게 젖어 있죠. 예. 이제 대포를 쏠 준비를 해볼까요? 대포할 준비! 달궈진 기계 안에 잘 말린 찰옥수수 알맹이를 장전해주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입구를 막아줍니다.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수분 함량부터 불 조절까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곡식 자체의 수분에서 같이 이제 열을 가하면서 그 수분이 나와서 압으로 이제 익어가고 겉과 속을 쫙 익혀두면서 압력이 찼다가 순간에 열어주니까는 튀어나오면서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에어프라이어처럼 알아서 온도랑 시간을 맞춰주지 않으니 옆에서 내내 손수 불 조절을 하며 압력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이 중요해요. 불 조절하고. 다 찝어보면은 수분이 있어요. 곡식 자체에. 근데 그게 과하냐? 적당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하신 걸 곡식마다 그걸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터득을 했죠. 뻥하세요? 예, 뻥하니까 귀 막으세요. 예.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발사! 궁금해요. 와우. 와, 어디 보자. 이야, 갓 나온 강냉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네. 아, 우리 겉바속촉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이 속은 촉촉하니 아, 이 좋은 걸로, 그쵸? 너무 맛있겠어요. 그쵸. 예. 이 옥수수만 튀기면 또 섭하잖아요. 돈하고 사람만 못 튀기고 다 튀긴다. 어. 모든 게 거의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전 사실 곡식 무서웠습니다. 종류.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옥수수, 쌀, 콩, 또 물 끓여 먹는 거 이제 옥수수 차부터 해서 둥글레차, 돼지 감자. 옥수수 강냉이만큼 대표적인 메뉴 쌀티밥. 한과에도 많이 쓰이죠. 겨울철 별미로는 군밤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도 튀긴다고 하는데요. 짠!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무말랭이 뻥튀기입니다. 아. 차로 맛있네요. 제일 황당했던 거 있어요? 이걸 튀기라고? 약간 이랬던 거. 나무를 갖고 오셨어. 나무요? 예, 예. 아, 자기가 실험하려고 황당하죠? 그러니까 나무 좀 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나도. 25년 경력의 뻥튀기 장인도 아직 튀겨본 적 없다는 바로 이것. 제작진이 특별히 챙겨와 뻥튀기를 의뢰해봤는데요. 일단 수분 함량을 체크해보는 사장님. 저희가 주문한 건 바로 뭘까요? 파스타입니다.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자, 과연 뻥튀기 기계에 들어간 파스타의 운명은? 하대요. 와, 또 어머, 아까 어머. 그 파스타 맞니? 너무 신기한데요? 엄청나게 커져서 나온 파스타. 그러게요. 맛이 어떨까요? 궁금해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 파스타 튀긴 거 맛이 어떻습니까? 구수하네요. 야, 구수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그거죠, 뭐. 오, 맛이 있나 봐요. 요즘 사장님은요, 이 뻥튀기 기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뭐 그런 모든 것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커피라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해서 이제 커피도 이제 커피요? 예. 아니, 커피를 여기서도 볼까요? 예, 커피 로스팅을 이걸로 해봤어요. 다양한 종류의 생두를 뻥튀기 기계에 넣고 직접 로스팅한다는 사장님. 커피콩의 색깔과 향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세심한 압력과 불 조절로 자신만의 뻥튀기 로스팅을 완성합니다. 잔열의 원두가 더 익지 않도록 빠르게 식히면서 알을 골라주고요. 맛이 서로 다른 원두들을 블렌딩해주면
이 집만의 시그니처 뻥커피 완성! 어디 한번 마셔볼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커피 향이 정말 기가 막히죠? 아, 맡아보고 싶네요. 우리 명수 굉장히 씨도 연하고.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자체가 만들긴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 맛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감독님 우리 춘천 MBC의 커피 중독자 어떻습니까? 평소에 알던 커피랑 맛이 달라요. 아예 다르고 산미가 있는 커피나 아니면 없는 커피나 먹으면은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금씩 탄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맛이 아예 없고 예. 오히려 원래 커피 하면 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전으로 먹어도 될 만큼 진짜 전문가 산미가 있고 되게 같은데요? 깔끔한 그쵸? 예, 집에 감사합니다. 모닝커피로 열매 씨앗의 본연의 맛. 아우. 너무 태우지 않고 이것도 열매니까 과일의 열매니까 그 본연에서 맛을 내주고 그게 또 강하신 분은 또 차처럼 더 연하게도 마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칭 카페인 중독 감독님도 이 커피 너무 맛있다고 딱 인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 대중들한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사업체를 뻥튀기만 하다가 이제 시대에 맞게 그 커피를 로스팅해서 더 발전시키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춘천에 가면 육림 강릉이지만 뻥카페 뻥커피가 있다. 꿈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육림고개에서 자리를 지켜온 추억의 간식. 대를 이어 무엇이든 뻥 튀겨온 아들은 이제 뻥튀기 기계에 새로운 꿈을 넣고 크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시장의 추억이 함께 담겨 더 이색적인 뻥튀기 커피. 육림고개에서 누구나 맛보게 될 그날을 기대할게요. 전날 촬영 중에도요, 우리 손님들께서 뭘 들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종종 찾아가시는 그런 뻥튀기 가게라고 합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육림고개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나 용석 씨나 일일 1커피를 넘어서 한 일일 3커피 정도는 하는 맞아요. 사람들인데 네네. 뻥커피 이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도 아시겠지만 네. 저희 커피를 잘 못하잖아요. 커피 먹으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네. 배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이 뻥튀기 커피는요, 좀 순해서 그런지 저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 춘천 육림고개 같은 경우는요, 오래된 상가하고 또 요즘 젊은 감각의 가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권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진영 씨가 말씀하신 그 뻥튀기 커피가 이 상권에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사양산업이라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상인분들을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정말 봄이 완연한 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 두 분 안 드십니까? 전 그런 생각하죠. 아, 용석 씨는 그래요? 좋겠어요. 왜요? 꽃 닮은 제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네. 저를 닮은 꽃과 화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 네네. 닮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 제 손에만 이 꽃과 화분이 들어오면은 네네. 애들이 힘을 잃고 비실비실 왜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요. 떠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또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너무 이거는요, 힘들어요. 네네. 안 됩니다. 이 정성과 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만 준다고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명수 씨처럼 꽃과 나무를 가까이에서 좀 감상하고 싶다. 혹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꽃 구경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우리 애청자님들께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식물들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봄이다 봄!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와. 그런데 말입니다. 못 나가잖아요.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고 유혹을 하는데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전해드릴 방법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드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춥고 고단했던 겨울이 사라진 자리에 따스한 햇살과 해사한 꽃들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내 곁에 봄을 만끽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푸릇푸릇 봄단장 마친 집안은 어느새 새봄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쉽게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 만점인 봄을 맞으러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봄의 푸르름을 집안 가득 안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뭔가 이분한테 가면 이 봄을 집안 가득 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I'll be back. 아니 잠깐만, 봄을 들인다더니 웬 페인트? 분명 페인트라고 써있는데. 어라? 이건 다육이? 뭐죠? 봄맞이 인테리어? 아니면 다육이 키우기? 거참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 이 봄의 푸르름을 집안에 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혹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봄의 골목에서 만난 김남명 씨. 사실 제가 오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 지금 페인트라고 써 있는데 아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직업은 이제 저 페인트 도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직업은 이 페인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취미로 하신 게 지금 이만큼이란 말씀이시죠? 제대로 한 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 봄을 불어들일 수 있는 이 다육이들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바이솔 종류가 좀 있는데요. 바이솔은 뭐 일반인이나 다 이제 키우기가 쉽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밖에 놔둬도 이제 얼지 않고 심을 때 이제 물 배수만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아니,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거는 일반 흙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 배수가 이제 안 돼서 그렇고, 망을 깔고 마사를 좀 굵은 거를 좀 먼저 깔고 마사하고 배양토하고 섞어서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심고, 그리고 또 물을 주다 보면은 흙이 다 실려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도 마무리 이제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쭉 입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심으면 돼요. 굵은 모래와 배양토를 섞은 흙을 켜켜이 넣어준 뒤에 다육식물을 심을 건데요. 이때 핀셋이나 젓가락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심기 전 마른 잎은 미리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 마이너스의 손 전호준 리포터도 도전! 13년째 한자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김남명 씨. 조용하다 못해 썰렁했던 골목을 환하게 만들고자 다육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간판 대신 아기자기한 다육이를 쳐다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죠. 야, 근데 여기 안에는 또 보니까요 완전 다른 풍경이에요. 나무처럼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마치 이제 다육이 숲에 온 것 같은. 네. 다육이 아파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요거는 PVC로 잘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일이 달고 갖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층층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봤는데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 화분도 손수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효과도 낸답니다. 혹시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다니다가 하나 달라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옆에 이제 많이 이제 새끼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분양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며 기쁨도 키워간다는 아저씨. 골목길에 내놓은 화초를 보고 누군가 미소 짓길 바라는 배려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남명 씨 덕분에 사람들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겠죠? 봄을 집안 가득 담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지금부터 그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봄을 집안에 들일 수 있을지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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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에서 피우는 화사한 봄, 최소라 씨. 이 집안에 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꽃이 있는 것들이랑 식물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봄에 키우면 좋은 꽃과 식물을 알아볼까요?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아스파라거스라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식물도 있고, 꽃이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자스민이라는 화분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이 각각 왜 이것들을 추천해 주시는지. 요거는 키우기가 참 쉽고 그리고 새순이 금방금방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면 조금 더 봄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 화분은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게 쉽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금방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키우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꽃은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좋아요? 네, 향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자스민이다 보니까 향기가 좋아서 집에서 키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향기 좀 맡아봐도 되죠? 네. 그러면은 향기의 여왕이라 불리는 제스민. 하늘하늘 수줍은 초록의 이파리.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만큼 강인합니다. 그 겨울 동안 있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는 바깥에다가 화분을 조금 두시고 그 다음에 햇빛도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물도 주시고 하시면 새순이 금방 자라는 화초들도 있고요. 꽃들도 마찬가지로 화분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좀 새로 바꿔주신다든지 분갈이를 해주시면 뿌리가 좀 더 흙 밑으로 내려와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꽃은 좋아하지만 금세 지기 때문에 집에 들이기 주저하게 된다면 주목! 좀 더 오래 우리 곁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꽃을 네. 집에 가져와서 어떻게 두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많은 꽃들을 먼저 꽂아주시면 아무래도 쉽게 꽃을 지지할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여기 아직 가지가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마저 꽂아주시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들과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있는 대가 있는데요. 이런 대들을 이제 가지 사이에 사선치기 하셔서 꽂아주시면 단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넓게 해서 줄긴 면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물을 깊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훨씬 넓어지죠? 이건 물올림이 좋다고요? 네네.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이 사선치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꽃을 사가지고 오래 보면 좋은데 거의 한 3일, 길게는 일주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손님들이 되게 아쉬워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있을 땐 일단 사선치기 해서 물을 매일 갈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저의 팁이 있자면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밖에 꺼내놨다가 이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아주 싱싱하게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집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과 봄의 소식을 만끽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봄의 전령사. 치유와 위로의 자연을 들이세요. 여러분 거실로요. 이런 팁이 있었네요.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 노하우만 잘 알고 있으면 저도 이제 꽃을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 또 우리 그 다육이 키우는 페인트 가게 사장님이 이 본업보다도요 다육이에 푹 빠지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 사장님 덕에 골목 안이 화사해졌죠. 자, 봄이지만 멀리 갈 순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주인공들을 이용해서요 봄 기운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평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대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 네. 용석 씨도 혹시 대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수기를 한번 대여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척이나 관리 같은 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용석 씨처럼 정수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가전제품, 장난감 그리고 전동 킥보드까지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막상 구입하기엔 부담되는 물건들.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이용해볼까 고민이라면 채널 고정. 공유 서비스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드립니다. 기계를 필요할 때 빌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도 참 좋고 사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작게는 공구부터 크게는 농기계까지 뭐든지 빌려 쓰는 공유 서비스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가정집이라면 공구 몇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 하지만 필요한 공구를 전부 다 구비해두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들이 확인 후 약 최대 일주일간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드릴부터 손탁화, 열쇠 스패너에 맞는 공구함까지 안 빌려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빌려본 사람은 없다는 공구 대여 서비스. 더욱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이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요. 네, 원래는 그 친구에게 드릴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본인도 주민센터에서 드릴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해서 저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공구가 다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용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 쓰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여러분도 이용해 보세요. 이번엔 농촌으로 갑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 밭 설거지에 파종 준비까지 뭐니 해도 농사는 장비가 필수. 하지만 계절별 용도별로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제각각인데다 한 철만 쓰고 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필요한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농도라 불릴 만큼 농업 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 지역 때문인지 70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농기계 구입 비용이 평균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년에 2-3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시면은 농가 경영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고령화되는 농촌 사회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농기계는 일손을 덜어주는 만능 일꾼.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경북 지역 농기계 임대 건수는 15만 5천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도 15%가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지 파쇄기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농사를 짓는데 겨울 동안 전지목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장비를 사지 않고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농민들의 팍팍한 경제 사정을 생각해 때때로 임대 비용을 더 낮추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엔 임대 비용을 기존보다 50% 절감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민들 주름살 펴주는 농기계 임대, 이런 게 바로 착한 임대 아닐까요? 이렇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빌려 쓰는 물건들이 무궁무진. 유용한 정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빌려 쓰는 물건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를 이용하시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누리.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PC, 태블릿, 모바일로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공공자원을 검색하여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공구, 농기계 등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회의 공간이나 체육시설, 주차장에 연구실험 장비까지 물건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점차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빌릴 수 있는 물건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10개 시설 및 물품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등록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공공개방자원 공유통합 플랫폼.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생활을 위한 꿀팁 활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공구임대를, 지자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원이라면 웹사이트 예약으로 편하게. 이제 뭐든지 사지 말고 알뜰하게 빌려 써보세요. 코로나로 모두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꽃피는 봄날이 왔듯이 이제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나누고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으니까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강원도 수출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지난 1, 2월 두 달 동안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출액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2개월 연속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도내 기업이 수출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원주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해외에 나갔을 때요, 한글로 된 간판이 보이거나 한국 브랜드가 보이면 참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면 더욱더 자랑스러운데요. 오늘은 해외 시장에 원주를 널리 알리고 있는 지역의 기업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원주의 수출 역군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세계는 넓고 시장은 많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지역 기업들, 그들의 수출 성장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한 식품 회사인데요.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된 제품들을 비닐로 단단히 감싸고 나르고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아니 이렇게 큰 차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들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뭘 수출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어묵을 수출하고요. 지금 바이어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죽이라든지 여러 식품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작업이 있는 날. 이곳에 어묵을 비롯해 전국 20여 개의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옮기고 싣고 옮기고 싣고 1시간 넘게 상차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니 저는요 이 어묵이 이렇게나 많이 수출되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미국으로만 가나요? 어느 나라들에 가는 거예요? 저희 어묵은 미국, 호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로 수출하는 제품들을 여기서 다 모여서 이렇게 수출을 하시나 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신 건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한 것은 17년도에 원주시 수출협회에 가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지 약 5년. 수출액이 2019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5천만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25배 가까이 신장했는데요.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수출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많이 이뤄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는 17개 회원사가 있고요. 생산하는 제품은 한 60개 품목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박람회나 바이어 초청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비해서 한 3억 원 정도 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맛있는 어묵이 만들어지는 이곳.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공정 아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묵들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어묵의 맛보다 위생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썹 시스템을 지켜서 안전하게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인데요. 강원도가 선정한 100년 기업답게 해썹 안전 강화 기준을 높여가는 등 품질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생산된 따끈따끈한 어묵이 제 앞에 있는데요. 해외로 수출되는 어묵 맛을 봐야죠. 이 어묵 아시죠? 우리 누구나 먹던 그 추억의 어묵.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감칠맛까지 더한 어묵.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이걸 해외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고네요. 이 100년 기업의 추억의 맛. 네,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고요. 올해 2021년도에 수출 목표는 4억 원가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가! 어묵을 싣고 항구로 출발하는 수출 컨테이너. 해외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길 바랍니다. 와, 여기는 뭐 몸에 좋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인삼 가공 제품을 만드는데요. 주로 중국, 홍콩, 대만, 캐나다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수출 기업은 인삼을 가공,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발효 흑삼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중국, 홍콩 등지에서 8년간 3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홍콩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어버이날 이번에 행사에 유아백화점, 홍콩 유아백화점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일단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我获得那边的活动，不知道您预想是打算怎么进行？真人讨论，另外还有亚洲食疗而已。 지난번에 행사할 때 그 흑삼매랑 그리고 샹푸랑 그리고 비누 그 이번에 행사할 때 어버이날 행사할 때 똑같이 올릴 예정이래요.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예, 그 처음에 그 코로나 터지면서 그 중국 또한 그 업체들이 우리 수입 업체들이 영업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주문량이 좀 많이 줄었죠. 예,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큰 시장에서 바이어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통관 절차거든요. 통관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집 앞까지 물류를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어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던 수출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은 제품에도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정은 물론
흑삼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허받은 과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쌈을 한 번 찔 때마다 오랜 시간을 찔 수 있고 보통 7시간 이상 찝니다. 한 번씩. 그리고 9번을 찌니까 평균 한 63시간을 찐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출을 추진하시면서 참 어려운 점도 있으셨겠지만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제가 초창기에 수출할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갖춰 있어갖고 제가 그 중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중국에 가서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강원도나 원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B2C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B2B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니까 앞으로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주시 농식품 수출 협회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망 확대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는 원주에 있는 대형마트와 2019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회원사 제품 9개 회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회원사 제품이 더 많이 출시돼서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외 박람회나 바이어 초청 대신에 지금껏 지속되어 왔던 미국, 캐나다, 중국의 현지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각 회원사들의 매출 증대와 또한 현지 판매장 개설에 따른 그 나라의 바이어들이 또 그 판매장의 제품을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지역의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판로가 개척돼서 더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수출길에 올라서 원주를 널리 알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의 그 판로까지도 공략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영상에서 살펴보니까 이 기업들이요, 수출협회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판로 개척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 이 코로나19 사회로 이제 좀 수출도 어려워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원주시 농산물 가공품 수출액이요, 2억 원가량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 어려운 수출이 늘면서 이 해외에도 그 상설 판매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요, 캐나다와 중국에 상설 판매장이 마련이 되고요. 또 미국에도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원주 지역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연을 우리 진영 씨가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자, 지윤맘 님이 보내주셨고요. 봄을 알리는 건 역시 식물들의 새순이나 꽃의 개화겠죠. 우리 집의 화초들도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이 꽃이 참 아름답죠. 꽃이 또 여기 또 있긴 한데. 네. 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죠? 아니, 인이어가 자동으로 빠지셨어요. 네, 인이어도 듣기 싫답니다. 네. 예, 이쁜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은 저라고. 예, 이 구역의 꽃은 저 하나로 족하니까요.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계속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다음 소식도 지은맘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자, 공유들이 들어가면요, 전국 어디서나 공구 및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공구누리 꼭 기억해야겠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공구누리? 아까 저희 만나봤잖아요. 맞습니다.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대여 서비스 많이 우리 용석 씨도 정수기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길가에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타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사려고 했죠, 저한테. 아니, 괜찮습니다. 꽃인데요, 뭘. 눈빛이 운동 좀 해라, 약간 이런 눈빛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뻥튀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 추억에 한번 딱 젖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뻥튀기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또 이 뻥튀기 그 기계가 길거리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곳에 꼭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육림고개에 있는 이 뻥튀기 가게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용석 씨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요. 요즘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명수 씨는 이게 머리숱이 많아서 참 좋겠어요. 충성합니다. 예. 자, 감사하게 저도 탈모에 대한 걱정을 뭐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 5명,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탈모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유전이나 노화보다도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많다고 해요. 네네. 제 주변에도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 꽤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걱정 중입니다. 네. 네. 자, 혹시 몰라서 가끔 뭐 두피 마사지나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탈모에 이 탄산음료 같은 단 음식이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당분이요, 모근의 탄력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근이 사실은 모발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라도 단 음료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5분 더 늦게 6시 3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